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23%입니다. 그쵸? 그러면 5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우리가 공단이 76% 부담하고 본인이 23% 부담했는데 실비도 그러면 본인이 부담한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23% 가져가면은 뭐 23%, 24% 가져가게 되면 본인 부담률은 실비 보장 비율은 76%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4세대 기준은 몇 프로예요? 80%잖아요. 그래서 80대 20인데 이제 그러면 공단이 만약에 50% 해줘. 그러면 실비도 50% 해주겠다. 그 다음에 60% 해줘. 60% 해주겠다. 그럼 본인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세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급여의 우리가 문제점, 비급여의 그 과잉 진료 말씀드렸고, 급여의 본인 부담 상한제 이 두 개 때문에 건보의 적자가 늘어나는 거. 자, 이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급여의 과잉 진료도 건보 적자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 말고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비급여는 뭐예요? 어차피 건보에서 안 해주잖아. 급여 앞에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당연히 같이 부담하니까. 근데 비급여는 안 해주는데 우리가 과잉 진료해도 건보 적자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고객님들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진짜 없는 건가? 아니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실비 비급여는 둘이서 나눠냅니다. 그쵸? 자, 이건 그럼 실비에서 만약에 비급여 70% 보장해준다 라고 하면 4세대 본인 부담금 30만 원입니다. 그쵸? 자, 4세대랑 3세대 동일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다? 네, 1세대랑 2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산에 출퇴근 차로 이렇게 했을 때 서울은 차로 출퇴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부산은 차로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출근길에 이렇게 병원들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뭐가 그렇게 아프신지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그렇게 줄을 서 있을까요? 자, 바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5,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막 월물격 끊듯이 아침에 눈 뜨면 병원을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치료가 뭘까요? 네,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비급여 이런 거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된다. 라니까 당연히 과잉 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비급여 받잖아, 그냥 치료 받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도수 치료만 받고 끝일까요? 아니죠. 그래도 의사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찰도 받아야 되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받는 걸로 여기 영수증 보시면 어때요? 내가 비급여가 나가긴 하는데 자, 공단 부담이 같이 나갑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 내 안에 이 돈 내고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라니까 내 돈 나가는 거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비급여 때문에 가지만 이런 급여 치료가 같이 병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 번, 두 번 가면 건보도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것처럼 이 자잘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건강보험의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비급여도 이 건강보험 적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비급여 과잉 진료 그럼 얼마나 심하냐라고 봤더니 자, 최근 10년간 비급여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자, 14년에 11조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비급여가 나갔는데, 자, 23년에는요, 20조로 약 10년 만에 9조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비급여에 나가는 병원비가 많더라. 자,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나갔나 저희가 봤더니 자,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이시는 저희가 익숙하게 아는 것들이에요. 이 상위 10개 항목이 거의 50% 나갔다라는 거는 아까
2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20억 중에서 10억이 이걸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베스트 3 보시면 보수치료, 그다음 체외충격파 치료, 그다음 신경성형술, 디스크죠. 그다음 이제 영양제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위 10개를 다 볼 수는 없으니 베스트 3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수치료입니다.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의원 많이, 동네 의원 많이 가신다 했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 보수치료가 실손보험금 1조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손보험의 10%가 나갔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갔고, 이렇게 지금 그래프 보시면 18년도부터 23년까지 약 2배가 죄송해요. 네, 약 2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비급여 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급여 주사도 보시면 1년 만에 약 40% 증가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어느 분야가 요즘 더 많이 증가하나 봤더니 이 발달 지원 부분이 지금 55% 이렇게 두 자릿수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성장 클리닉,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성장 호르몬 치료제, 뭐죠? 키 크는 주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발달 지원에서 언어 지원이나 이런 쪽 부분들 있죠. 이런 심리 치료, 이런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입모양을 안 보니까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안 되다 보니 어때요? 점점 애들이 말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0세부터 6세가 골든타임이래요. 이때 딱 잡아주면 이게 정상인이 되는데, 이때 못 잡아주면 애가 자폐로 F코드를 받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이 아이가 평생 자폐로 살면 안 되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의사들이 또 이렇게 막 부추기죠. 이런 걸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받아야 된다. 발달 지원에 이런 언어 치료 받아야 되고 무슨 치료 받아야 되고. 자, 근데 이 치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보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비급여예요. 근데 이게 이 치료가 일주일에 4에서 6회 정도 가야 되고요. 한 번 갔을 때 8에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비급여로. 근데 이거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 월에 200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애들한테 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대로 가. 그 다음에 젊은 이제 아이들은 이런 언어 지원, 발달 지원 이런 치료까지 받아. 그러니까 이 비급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화가 지금 시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핫이슈였던 백내장입니다. 네, 이렇게 백내장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5060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네, 보시면 근데 백내장 수술 지급이 2018년도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22년에 딱 끊겼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2018년도부터 이제 갑자기, 자,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뭐가 들어가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한쪽씩 100만원, 100만원 해서 한 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병원에서, 안과에서 코로나 시기고 경쟁 치열하고 환자 받았을 때 병원비 빼야 되고 하니까 이 백내장 백내장 치료를 해서 이왕 눈도 좀 잘 안 보이시는 거 렌즈 삽입술까지 다 초점으로 하시면 넓게 볼 수 있다. 이거 하시면 어떻겠어요? 합니다. 자, 근데 이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400, 400해서 800이에요. 그러면 어르신이 백내장이라서 200만원짜리 치료하러 갔는데 이건 또 보험도 된다는데 갑자기 800만원짜리를 권합니다. 그러면 안 한다 하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의사들이 이것까지 하시면 실손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입원으로 해서 입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원 한도 5천만 원까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악용이 되다가 이제 보험업계랑 환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입원까지 할 일이냐? 그 다음 이게 이 백내장 수술이 치료 목적인데 이 렌즈는 사실 시력 교정이고 미용 목적 아니냐? 이거는 진짜 치료 목적이 아니지 않냐? 라는 것들이 분쟁이 발생해서 22년 6월에 대법원이 판례를 내립니다. 뭐죠? 그거 입원 아니야. 통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5천만 원 한도 보장이 3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 비급여라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악용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봤던 거 나는 한 적 없는데 나도 도수치료 뭔지도 모르고 딱히 너무 건강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 실손 갱신만 되고 있어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손 가입한 사람들 중에 65%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해요. 저희 아빠도 몇 번 받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나머지 9%가 어떻게 한다?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많이 수령하다 보니 비급여가 계속 과잉이 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적자가 심해지니까 이제 과잉 진료를 막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급여가 과잉 진료 되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급여 본인 부담 상한제 보셨고, 그 다음 비급여가 저렇게 많이 발달 지원 훈련 쪽으로 많이 가구나 이런 것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 때문에 손해율이 많이 나더라. 건보가 적자를 넘어서서 고갈될 위기에 처했더라. 자, 그래서 이 보험료 부담 이걸 제대적으로 개편해야겠다라고 해서 올해 1월에 5세대 실비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올해 1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총 2가지로 1부, 2부 저희처럼 나눠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자, 1부에서 비급여 관리, 아까 그 앞에 있던 비급여 관리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부에서 우리 그러면 실비 앞으로 거 어떻게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읽어보자 하시면 다 잠으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거 보고 주무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 오늘 그래서 집에 가서 보려고 하면 아까 뭐 메리츠 M스쿨 1시간 20분보다 더 걸려요. 그쵸? 그러는 것보다 딱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해드릴 거니까 핵심만 딱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1부 비급여 관리에서 비급여를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부에서 실비 개혁은 5세대 실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파악하실 거고요. 이것만 알아도 올해 상반기 내가 고객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고객이 귀가 쫑긋해서 듣겠다라는 부분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부 먼저 1부 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비급여 관리를 하겠다. 자, 근데 이게 결국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급여 우리가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야? 정말 치료에 필요한 거면 급여로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해 줄게. 그 다음에 근데 그거 필요한데 너무 많이 받는다. 보수치료 받으면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심해 하면 진료 기준이나 가격을 우리가 설정해 줄게. 그 다음 세 번째로 필요는 없는데 이거 아까 백내장처럼 치료하면서 같이 미용이나 시력 교정이 들어가네. 그래서 남용 의료가 너무 크다. 이러면 급여도 비급여 해줄게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3개 각각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급여 관리. 자, 꼭 필요하면 급여화 해줄게 라는 건데 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최근에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급여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중증, 희귀질환, 그 다음에 응급, 소아, 분만, 제왕절개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되고 필수적인 부분이니 이런 거는 비급여에서 급여화 해가지고 정부가 보상해 줄게, 우리가 부담해 줄게 라는 걸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제안은 너무 좋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하지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료기준 가격 등을 우리가 정할게. 이걸 이제 고급진 말로 관리급여라는 거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관리급여, 급여를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이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냐라고 봤더니 이게 병원마다 병원비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도수치료부터 비급여 진료 상위 5개 항목의 가격 차이를 보시는데 일단 도수치료만 보신다라고 치면 어느 병원은 가격이 8,000원이래요. 근데 어느 병원은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 가격 편차가 62.5배나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마다 부르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면서 이런 다빈도 비급여 항목에 병원비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의사들도 또 어디로 가요? 중증 있으니까 힘들고 돈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의사들도 쏠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나 50만 원이라 하고 치료해주면 되지. 사람들도 비싸니까 좋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는 이런 부분들을 안 되겠다. 정부가 그냥 이거 우리가 급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할게. 너희가 알아서 했더니 가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급여 우리가 가지고 와서 급여로 관리할게. 근데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장은 안 해줄 거야. 관리는 해서 병원비를 평균을 만들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은 90에서 95% 환자가 부담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관리해주면서 본인 부담은 너희가 가져.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야 라는 게 지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시면 필요성이 낮고 남용 의료가 높은 부분은 급여를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 미용과 성형 목적은 실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미용 목적 중에 혹시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이제 콧대를 이렇게 살짝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콧대 만져보면 하고 싶잖아요. 그쵸? 자, 이 비밸브 재건술을 하면 콧대가 이렇게 살짝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 친구가 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스튜디오스예요. 스튜디오스 예쁘잖아요. 그쵸? 얼굴 예쁜데, 이 친구가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자기 집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코피가 철철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 갔었는데 이 코뼈를 다시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왕 하는 거 스튜디오스인데 좀 더 예쁘게 같이 미용도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예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비염이나 이런 부분 수술할 때 같이 추가적인 미용이 들어가면 같이 이거를 이 코드로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주겠다? 이제는 치료 목적에다가 미용 목적이 들어가면 괘씸죄, 치료 목적도 실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 그냥 아예 안 해줄게. 괘씸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괘씸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네,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같이 기능과 미용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치료는 치료만 가야지 치료하면서 분수술하면서 앞트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비급여 그냥 없애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없앨 거야? 첫 번째, 비급여 꼭 필요한 거는 급여로 바꿔줄게. 그쵸? 그 다음 중증, 암, 내심, 그 다음에 요즘 임신, 출산 이런 부분. 자, 근데 두 번째, 필요는 한데 남용 의료가 너무 커. 아까 봤던 것처럼 도수치료, 가격 천차만별. 자, 그런 거는 우리가 급여로 가지고 와서 관리해서 대신 본인 부담 너희가 다 해줄게. 자, 세 번째, 필요는 없는데 남용 의료가 크다. 치료 목적에다가 미용 목적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치료 목적도 보상 안 해줄 거야.
어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 퇴출시킬 거야. 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1부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그럼 실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실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그럼 중증은 누군가에겐 중증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냐라고 보면은 자, 중증 질환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뭐 중증 화상, 중증 치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지금 4세대랑 똑같이 보장 유지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본인 부담금 그대로 20% 가져가면서 유지할 건데, 자, 그럼 비중증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봤던 그런 다림도 막 이런 자잘한 것들, 이거는 보장 한도 줄일 거야. 5천이었는데 1,000만 원. 그 다음 자기 부담금 30%였는데 50%로 늘려버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큰 목표입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이 보시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살짝 푹 꺾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코로나19 시작했을 때. 자, 이때 우리 전염성도 강하고 막 초반에 사망하는 일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나 너무 아프긴 한데 죽을 만큼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전염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도 참을만 하다. 그렇게 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그거 참을 수 있는 거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받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였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었네. 근데 딱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안 나와요, 집에서. 그러면서 이거 과한 거였다. 그래서 경증 환자는 자기 부담금 늘려야 되겠어 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지금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할 건데, 먼저 급여 부분 보시면 아까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건보 부담률이랑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우리가 건보가 보통 30에서 60% 부담하고 우리는 실손에서 자기 부담 20% 정도 가져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봤죠? 1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거 6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더라. 그것처럼 최종 자기 부담이 6에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5세대로 바뀌면 건보 자기 부담은 그대로 하는데 실손 자기 부담을 건보랑 동일하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보에서 자기 부담 50%면 실손도 50%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9에서 36%가 내 부담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거에서 봤을 때도 6에서 지금 9%로 12에서 36%로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한번 예시 보시면, 자, 공단에서 만약에 55% 부담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본인 부담은 45%죠. 자, 그럼 이 45%를 가지고 실손이랑 그 다음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본인이 부담한 거, 건보에서 자기 부담한 거 그대로 실비도 자기 부담으로 가겠다. 45% 부담하라는 거죠. 20%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20.25%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아지죠. 실비가 많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담률이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응급실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응급실은 특히 보상을 많이 안 해주잖아요. 본인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자, 그래도 우리가 봤습니다. 왜? 실손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코로나 2차 걸렸을 때 응급실 가서 진료받고 또 보험 청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건보 이제 보시면 자, 현재는 응급실 이용했을 때 건보 자기 부담 90%, 실손 자기 부담 20%에서 18%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5세대는 건보 자기 부담 90%인데 그러면 실손 자기 부담도 90% 해서 최종 81%라는 겁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단이 10%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 9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이라 하면 만 원, 9만 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실비 보장 비율도 동일하게 본인 부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9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9% 가게 되면은 8만 1,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과 실비 보장에서 본인 부담을 동일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응급실 가기도 안 되겠죠. 좀 참아서 9시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급여는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비급여는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50% 자기 부담을 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아까 5,000이었는데 1,000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 50%랑 기본공제 5만 원 중에 큰 걸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비급여 점점 없애버릴 거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에서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할 거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중증 질환과 같은 산정특례 같은 중증 질환은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비중증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대폭 증가시키겠다. 건보에서 본인 부담하는 것처럼 실손의 자기 본인 부담 똑같이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자, 비급여에서는요 50% 자기가 부담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자, 5세대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누가 바꿔요?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 5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2세대 후기, 저는 지금 2세대 후기거든요. 근데 2세대 후기랑 3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몇 년일까요? 15년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16년도 실손이거든요. 그럼 31년도 되면은 그냥 5세대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세대는요, 재가입 주기가 5년이죠. 그러면 5년 뒤에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우리 전부 다 5세대, 아니 그때 6세대면 6세대, 7세대면 7세대, 그냥 우리 다 같이 통합되는 거예요. 대통합의 시대.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점이 있죠.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 수는 어디가 가장 많아요? 1세대랑 2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근데 이 1세대, 2세대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재가입 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정부에서 재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총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 상위 비급여 항목을 1세대, 2세대 다르게 안 하고 그냥 전 세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3세대, 2세대 이후부터는 그냥 다 알아서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어. 근데 1세대, 2세대 사람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보상해 줄 테니 지금 1세대, 2세대 해지하시고 5세대로 갈아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지인한테 말했더니 2세대 가지고 있는 1세대, 2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상해 준다고? 얼마 주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와,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 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한 분은 그 줘도 안 바꿀 거다. 내가 지금 치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아침마다 가던 병원에 아침마다 가던 그 도수치료, 물리치료 못 받는다고? 월목은 못 간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지금 마인드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법을 이 사람들이 봐봐요. 아까 나 안 갈아탈 거야. 계속 재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강행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법 개정해서 약관 개정해버리겠다. 그냥 밀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1세대, 2세대 유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가지고 있는 실손 그냥 유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험 설계 다 해놨는데 유지 안 된다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2교시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게 5세대가 확정인데 이 5세대 계속 안 좋은데 장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싸겠죠. 겁나 싸겠죠. 네, 겁나 쌉니다. 보세요. 자, 본인 부담률이 1세대부터 점점 본인 부담률은 많아집니다. 근데 보장범위 비급이 아까 5천인데 1,000만 원 해준대요. 그쵸?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준대. 보장범위 좁아지고 그러니까 보험료는 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실손 뭐였어요? 싸고 가성비 좋은 거야 라고 했잖아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어가지고 근데 가격은 제일 저렴하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죠? 싼 게 비지떡이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알리테오 이런 거 사면 어때요? 싼 이유가 있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손이 그런 싼 이유가 있는 보장으로 갖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세대가 과연 뭘 축소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 중증질병 첫 번째, 그 다음에 경증질병 급여 비급여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아까 중증은 그대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축소한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중증의 비급여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그대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본인 부담 얼마예요? 30%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본인 부담 결국에 비급여 30%면 5천만 원이면 결국에 1,500만 원 부담해야 돼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로봇술 들어와 새로운 기술 들어와 비급여 치료는 계속해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비급여 치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증은요. 아까 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본인도 부담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비급여에서는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본인 부담 50% 늘릴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아까 봤던 그런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빈도 수술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챙기셔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무해지 보험료 인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해지 보험료 인상 소식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무해지 보험 많이 판매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세요. 저 어떤 지혜인은 거의 다 무해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보험도 다 무해지인데 이게 무해지는 당연히 왜 가입하냐 보니까 월보험료가 확실하게 쌉니다. 자, 근데 이제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어도 되는 보험들을 이렇게 무해지로 많이 가입을 시켰어요. 왜? 어차피 고객이 해지 안 할 거라 하니까. 또는 유병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보험금 수령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보험 그냥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럼 이왕 싸게 가입해주면 좋고, 또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지금같이 고물가 시대에 보험료 조금 줄여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무해지 보험료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해지 보험이 왜 가격이 쌀까요? 이게 보험사에서 측정을 할 때 해지를 많이 할 거라는 가정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보험사 손해 안 날 거야. 왜? 어차피 고객들이 가입해서 중간에 해지할 거니까. 심지어 해지환급금도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싸게 팔았어요. 자, 근데 고객들이 해지를 안 해.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 해줘야 되는 보상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나다나 해외 보험사 중에는 이 무해지 상품을 팔았다가 파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이 무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너희 그거 손해율 측정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시 다 회사마다 다르니까 통일시켜 버릴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된다? 네, 25년 4월에 이제 실손 무해지 상품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월, 3월 동안 고객님들 설계해 주실 때 무해지도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없다. 지금 할 때 저렴하게 가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교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년 상반기 보험업계 이슈 실손의료비 개정된다. 어떻게 개정된다? 우리가 점점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 손해율로 적자가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받고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액 비급여 치료비 30% 본인 부담금 1,500만 원 더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고액 치료비 준비해야 되고, 아까 실비에서 안 해준다, 다빈도 경증 이런 것들 한도 1,000만 원, 자기 부담 50%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빈도 경증 치료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파악하시면 되고,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시켜야 될까 했을 때, 실비 계속 갱신되셨잖아요. 갱신돼서 유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평생 가져가는 담보는 비갱신으로 완납 가능하게 무해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고객님들에게 좋은지 이 부분을 저희가 2교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교시